자, 지금부터 우리 실무 들어갈 차례인데요. 실무는 기출 문제를 많이 보는 거와 보지 않는 것이 결과에 당락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실무편은 너무 뭐 영역이 많다라고 하지만 실제 현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실무로 문제를 낼 수 있을까? 100% 못 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우리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놓을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무라고 해도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요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무는 우리가 시험 그 분포도라고 할까 하면 30%라고 돼 있죠. 총 12문제입니다. 12문제인데 실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확인 설명서라고 하여 그 중개 완성이 되면 확인 설명서 쓰지 않습니까? 그 확인 설명서가 우리 법에 법규에 있는 것이죠. 법에 있는 내용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6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순수하게 뭐 실무라고 하더라도 그 외적인 것이 6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6문제 중에 또 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민법의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배우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2-3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법에 이 토지 거래 허가 그리고 또 여러분이 농지법, 기타 등을 배우죠. 그럼 공법 문제에서 또 1문제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 3문제 나오면 하나 해서 4문제, 또는 2문제도 3문제, 결과 3문제는 다른 과목의 내용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죠. 그럼 순수 문제는 몇 개냐? 순수는 3문제밖에 되지 않는다. 하여 경매 한 2문제, 그리고 뭐 외국인 토지법 1문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해서 야 이거 정말 실무가 이렇구나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되고 두 번째 할 얘기는 이것입니다. 실무는요. 여러분 우리 시중의 교과서 보면 법령과 실무가 분명히 7:3인데 그 볼륨이라고 할까 책 페이지 그 영역을 보게 되면 5:5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실무엔 대다수가 불필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현업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걸 사요 못 사요 산다면 어떻게 사요 이런 것이지 이게 왜 만들어졌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뭐 업을 많이 해봤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이걸 왜 사는가 왜 파는가 이게 의미가 아니고 돈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팔 때가 되니까 파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문제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 어떤 내용을 가져가 주시면 되되 영역이 정해져 있다.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는 그 실제 학원가에서 수업을 할 때 실무는 딱 2번에 나눠서 이 8주 수업이라면 이 법령이 총 6주 수업이고 실무가 2주 수업이에요. 그럼 결과 2주 수업 한 5시간 반 정도 수업 남았습니다. 동영상으로 하면 7, 8강 정도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81페이지 보면 중개계약의 요약입니다. 요약은 2번 내지 3번에 나눠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중개계약이라고 있는데 이건 간단해요. 거래계약과 중개계약 관계입니다. 의뢰인 그리고 개공 그러면 중개계약이죠. 의뢰인이면 거래계약이라고 하시면 되고 자 중개계약의 내용은 우리가 법적 성질 중에 밑줄 친 것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1, 2, 3 그리고 5에 있죠. 낙선 분류식 그리고 유상 특수화 산무계약 민사중개 위임계약 유사슬 이런 기준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서면의 기능은 동그라미 5번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밑에 계약 종류는 필요가 없어요. 특히 법적 성질에서 잘 나온 건 밑줄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자 이제 82페이지 중개 계약의 유형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밖에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수천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나마 좀 나올 만한 것 5가지인데요. 일반 중개와 정석 중개 2가지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죠? 일반 중개는 법적 서식이 있으면서 권장이지만 여긴 정석은 법적이면서 의무다. 뭐 그런 얘기도 드리고 서로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해 배웠습니다. 일단 일반 중개 불특정 다수라는 거 다 이해되되 방갈로 2번에 보면 분쟁 소지가 가장 많죠. 구두로 대화로 하다 보니. 그리고 이번에 정석 중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특정 계공에게 하기 때문에 중개 완성이 될 때와 이 관계성 문제가 많이 거론됩니다. 일단 정석 중개는 그 보시면 3번에 명문 규정으로 있으면서 국가가 이 권유 권장하기 때문에 많이 시험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 하면 정석 중개일 때는 이 중개 계약한 그 계공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리 원칙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당의 계공을 배제하거나 타 계공한테 계약할 때는 중개 보수 이외 위약금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의뢰인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소요된 비용이라는 제도도 있다. 이런 것도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독점 중개 계약은 조금 정석과 다르죠. 정석 중개 계약은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지만 이 정석은 말 그대로 이 권한을 넘겨주는 거라면 독점은 권리를 넘긴 거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아무리 의뢰인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계공한테 스스로 다 줘야 되는 것이 독점이라면 정석은 우리가 소요된 실비만 주는 것이 좀 특징이 있죠. 그런 관계 기억하시고요. 결과 정석과 독점은 권리 권능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한이 부여된 건 정석, 권리는 독점이다. 그 네 번째 순가 중개는 우리 금지행위 내용하고 유사하죠. 요만큼 거래된 이상, 예를 들어 시세가 3억인데 이 매도인이 한 5억에 팔아주면 2억에 대한 차익을 내가 더 챙겨줄게. 또는 매수인은 시세가 3억인데 2억에 구매해주면 1억의 차익 나죠? 그만큼 더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이 중개 완성할 때, 중개 계약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중개 완성이 되면 초과 수익이 실현되게끔 하는 구조가 순가 계약입니다.
그래서 순가중개계약 같은 경우 3번 보세요. 순가중개계약 그 자체는 유효하다. 왜? 앞으로 그 계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계약이 되면 어떻게? 이 초과수익이 발생하죠. 초과수익 발생만큼 강행법규 위반으로 토해내라.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동중개 같은 경우는 2인 이상의 계공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계획이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중개 실무 범위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개의치 마시고요. 자, 중개행위 과정을 좀 보도록 해요. 이 중개행위 과정은 또 기출 한 번 나왔죠. 3번과 4번인데 이 거래계약 체결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우리 한번 간단하게 판서 한번 해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은 체결이 있고 그 다음에 이행이 있으며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완성이 있다고 했죠. 자, 이때 중개계약이 있으면 확인설명 의무, 확인설명서 나오듯이 중개완성이 있다. 이런 얘기 드렸어요. 자, 이제 거래 같으면 거래 체결, 거래 이행, 거래 완성 이렇게 되겠죠. 거래 체결은 이 계약서 작성, 준동금과 잔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개 체결, 중개 이행, 중개 완성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체결할 때는 계약서까지 그런 거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앞에 문제 풀이할 때 했어요. 자, 5번은 필요 없는 얘기고, 자, 83페이지 내용 잘 나와요. 자, 그거 보시면 조사할 내용인데, 공적 정보와 이제 각종의 그 현장 조사 뒷페이지 84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 조사라고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공적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있다면, 현장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탐문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 이 탐문은 자기 집 좋다 하지 나쁘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공적 정보와 현장 조사는 함께 해야 되지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한다 이런 건 없어요. 신의성실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둘 다 해야 됩니다. 자, 83 위에 보면 공직자 무산 조사 확인이 있죠. 권리는 일단 등기부가 대장보다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라는 것은 이 판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리적 하는 것은 경계와 경계외로 갈라놓고요. 경계는 우리가 알듯이 지적도입니다. 한데 지적도가 측량을 국가가 하죠. 그래서 측량에서 국가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가 그걸 믿으시오. 이겁니다. 한데 문제가 생겼어요. 측량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 오류를 우린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측량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실제적으로 가라. 그런 이야기 담겨져 있고요. 경계외는 대장과 등기, 대장이 이기고 각종 권법이라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인데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국토지만 모든 공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공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공법이라고 해버리면 대한민국의 국방에 관련된 내용 다 나오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략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종 개발은 관계없으며 자, 이제 등기사항 그 정부증명서 제 입에서 이 등기부 가면 이거 등기사항 정부증명서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표지부 갑과 을구인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일단 을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하되 압류 부분은 갑과 을구 둘 다 있을 수 있다. 기억해 주고요. 자, 이제 밑에 큰 표가 있죠. 여기서 확인 불가 중심으로 가되 이 확인 불가 대장은 지형지색 경계인데 이 얘기는 조금 뒤에 따로 들어가고요. 건축물 대장을 좀 보세요. 확인 가능해 건폐율 용적률이 나오죠. 시험 얘가 참 잘 나와요. 여러분 시험 칠 때 건폐율이라고 나오는 것인지 건폐율 상한이라고 나오는지를 구별을 해줘야 돼요. 건폐율이면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이고요. 그리고 건폐율 상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시군조례로 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관계를 잘 검토해 줘야 돼요. 상한이 있으면 시군조례. 시도 아닙니다. 시도 아니에요. 시군조례고 건폐율, 용적률 나오면 건축물 대장, 용적률 상한 나와도 시군조례.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 불가 보시면 외형의 어떤 노후 정도 이런 게 있고요. 등기부는 해결됐고 지적도 인멸도 해결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세 확인 불가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84페이지 현장 조사 나오죠. 일단 현장 답사, 현장 조사, 임장 활동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일단 우리 양갈로 1번에 공시되지 않은 것 중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죠. 하되 양갈로 2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지형과 지세가 나오는데 여러분 구별해 줘야 돼요. 우리가 지세는 토지 기울기입니다. 토지 기울기이기 때문에 현장으로만 가야 돼요. 하지만 지형은 토지 형상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이 현장뿐만 아니라 지적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바꾸어 잘 나오니까 위에 거 같이 기억해 줘야 되고요. 자, 사건 여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권리를 이양시켜 주죠. 실제 집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매매 계약서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택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어떤 권리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권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위험한 등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등기의 경우는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매수인에게 경고는 해야 됩니다. 경고를 했다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거래가 가능해요. 그럼 그 뜻은 뭐냐면 거래는 되지만 경고를 하지 않으면 이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하지만 경고를 해주게 되면 매수인이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거래되는 것은 매수인 목이지 저희들의 목은 아니겠죠. 그래서 경고는 해야 된다.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85페이지 대상 물의 표시인데요. 여기서 우리 기본적 내용이 보면 소재지와 소재는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동 이러면 소재고요. 뒤에 지번이 붙으면 소재지가 됩니다. 이때 토지와 건물인데 건물에서 여러분 주의할 것이 이 특정 동호수가 있는 게 있죠. 이 특정 동호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구분 소유권. 공동주택이죠. 이 공동주택의 경우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반드시 특정 동호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뭐 측량 이런 건 개의치 마십시오. 그리고 매매 반시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매할 때 여러분 뭐 토지가 가장 대표적인데 단가를 기재하느냐, 단가를 기재하지 않느냐 이에 따라 대용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게 뭐 3,000평이 10억이다. 그럼 3,000평이 10억인데 한 평당 얼마인지 금액이 없다. 그러면 한 필지 단위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가를 하면 이 누적 개념이죠. 수량 매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필지 매매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 10,000평이라고 샀는데 측량해 보니까 한 50평이 빠졌다. 그 부족한 50평에 대해서 감액 청구가 될까? 왜냐면 이거는 청구를 못 해요. 왜? 어느 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량으로 하게 되면 단가 있으면 어떻게 감액 청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단가를 기록하면 수량 매매로서 부족한 만큼 객관적 금액이 있으니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감액을 청구하게 되면 이 부족한 것을 청구는 달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돌려줄 것이냐? 준다라고 하기는 모호하다. 이거는 당사자 협의가 있냐, 이 준다라고 하려면 당사자가 협의가 됐냐 여부로 검토를 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의 마지막 판례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이 부족하면 돌려주기로 서로 협의가 되면 그땐 돌려줘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조금 당사자끼리 다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토지 관련 나오는데 이 지목이 나오죠.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입니다. 근데 이 지목에서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이 방글로 2번인데 2번, 3번인데 이 지목에서 주지목 추정이잖아요. 우리가 토지 대장의 경우는 정식 이 서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두 다 풀네임으로 다 해야 됩니다. 전체를 다 기록을 해야 돼요. 하지만 도식에 있어서는 우리 약식으로 하죠. 뭐 전체를 정식이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게 뭐 옳다 그러다 하긴 그렇겠네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지목의 경우는 주지목 추정이니까 한 필지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전답 가수원 과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 우리가 기가할 수 있는 대다. 그러면 이거 전체 한 필지라면 이 전체 과로 나오고 얘는 숨겨져 버려요. 결과적으로 주된 지목으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현장을 갈 수밖에 없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드려야 되고요. 자, 86페이지 밑줄 친 거 중심으로 가주면 돼요.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경계, 측량은 국가에서 하잖아. 지적국정주의잖아요. 국가가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측량은 국가대로 가는데 이때 경계가 이 실제 측량이 이기는 경우도 있고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 세 가지인데 1번의 세 번째 줄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측량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실적하고요. 2번에 보면 우리 계공은 측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필지 같은 경우는 소필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측량을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분필을 거치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먼저 측량, 분필,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이런 얘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특별한 사정, 이 특별한 사정 유무 존재하면 실제,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지적도 주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측량 의무가 있다 없다? 측량 의무 없다. 그리고 대필지가 소필지 될 때 어떻게 한다? 측량하고 그 다음에 분필하고 분필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한다. 요게 답이죠. 자, 이제 지형지세는 했고요. 건물은 방향준도 현장 답사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87페이지 분명 기준 개의치 마세요. 뭐 이런 게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실제 뭐 간단히 설명 좀 드릴까요? 8788 이거는 일반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하고 싶은데
뭐 그래도 간단하게 합시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분묘기지근은 띄엄띄엄 나와요. 입력 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게 좀 제가 그림 소질 없어요. 요게 지표입니다. 지표고요. 요게 봉분이에요. 봉분. 자, 우리가 이 밑에 시신을 우리가 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누워있다. 어르신이 이렇게 봐주기 바랍니다. 일단 분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묘기지근 합성어거든요. 요런 글자입니다. 분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내부와 외부의 일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누워있으면 권리를 주장한다. 그런 뜻을 이야기, 분묘기지근인데, 일단 이 내부, 지표 밑에는 시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어야 돼요. 먼저. 없으면 가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봉분이 없어버리면 여러분 정말 알 수 없죠. 평장이라고 해서 평평한 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 이게 내부라면 여기 내부거든요. 그럼 외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여지는 게 있었죠. 객관적. 이게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게 일치가 되면 어떻게? 기지 누워있는 것으로서 권리가 인정된다. 그래서 관습부상 법정지상권 인정되죠. 자, 매입하는 방법은 여러분 승립의 그 세 가지 있는 것처럼 토지 주인으로부터 허락받거나 원래 내 땅이던 것을 요 묘 빼고 나머지 팔거나 남의 땅 위에 20년간 평허공연하게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한데 여기서 2번에 보시면 평허공연은 지료가 없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 별도로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범주에 있어서는 범위 1, 2, 3, 4 네 가지가 있는데 1번과 2번 이 분묘라고 하는 것은 봉제사, 이 제사 지내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봉제사예요. 봉제사. 예. 이 봉제사 지낼 때 요게 지내지면 어떻게? 이거 효력이 주장이 되죠. 하되 얼마까지 주장될 것인가는 제사의 영역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방글로 1번 보시면 두 번째 끝에 봐요. 분묘의 점유 면적 범위 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결과 가서 봐라. 그 2번에도 똑같죠. 4승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4승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다. 봉제사와 관계 있다면 해라. 여기 기간도 봉제사 지내면 유지되라. 이런 말이죠. 자, 3번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타인이 허락했던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장하는 건 허락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새로 나가면 신설할 권능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세 번째 줄 끝에 있죠. 합장과 삼부 형태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할 권능 없다. 그리고 우리가 비가 많으면 일부 이렇게 유실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봉분의 효력을 유지되죠. 이때 어떻게? 유지된다. 그리고 이때 봉제사 지낼 때 우리가 제사 주제자라고 해서 장손이 있습니다. 이 종손이라 할까? 종손이 있으면 종손이 전부 다 제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손이 있다면 영보자는 조용히 있어라. 힘이 없어요. 하지만 종손이 만약에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영고자가 힘을 발휘한다. 그런 얘기도 담을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종속 기간은 우리 제사 지낼 때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86, 89는 시간 아는 사람만 좀 한해서 보기 바래요. 자, 이제 90페이지 장수 등에 관한 법률인데 칠판 좀 보도록 합시다. 이게 시험 나올 것만 딱딱 선별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을 거예요. 장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 돼 있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해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게 분묘기지권이에요. 이 분묘기지권을 하게 되면 전국토가 묘지화가 될 확률도 있습니다. 이게 악용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을 우리가 이 불문법인데 선문법화 시킨 것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짧게나마 세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기는 시효취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취득할 때. 하지만 여기는 없어요. 이제는 매매 형태로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점유 면적, 면적이랄까요? 이 면적과 기간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제사 지낸다면 수천 년 내려가도 괜찮다. 이 봉제사 기점으로 가요. 하지만 여기는 달라요. 일단 면적이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조금 뒤에 보게 될 거예요. 그것도 기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토가 묘자리 되는 걸 막아보고자 하는 게 내용이죠. 해서 우리 그 90페이지 보면 장수 등에 관한 법률 볼 때 위의 단위로 보아주세요. 나 혼자 주느냐, 아니면 식구를 데리고 가느냐, 아니면 뭐 집안을 끌고 가느냐, 동중과 문중이에요. 아니면 약 타느냐, 마을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지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개인, 가족, 종중, 법인 중심으로 보되 밑주친 굵은 글자 있죠. 매장 신고, 설치 절차, 묘지 일개 점유 면적, 설치 면적 이 네 가지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매장 신고는 매장하고 나서 여러분 혹시 다른데 안 매장할 수가 있잖아요. 30일 이내 신고하게 돼 있고요. 설치 절차 분명 일개 점유 면적, 설치 면적 보면 개인은 다 30이라는 숫자가 옵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이기 때문에 가족 묘지는 설치 절차할 때 사전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점유 면적과 설치 면적이 있어서 이 가족, 종중,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외울까? 그냥 옆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어떻게? 30 딱 잘라가지고
30, 10, 15. 합장할 땐 종점이 붙여서 그래요. 그리고 이 설치 면적은 역시 30, 100, 1000, 10만이라고 몇 번 필기하면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분명 힌트는 요즘에 모의고사로 많이 뜨고 있어요. 좀 잡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설치 제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면 이 몇 자리 가까이 있으면 안 좋잖아요. 멀리 띄워라 500, 사람 없으면 300이라고 기억하고요. 설치 금지는 2인 이상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 안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설치 기간은 기본 15년에 이 15년씩 3번 연장이니까 45년 이렇게 되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기본 15년이에요. 그리고 요 연도랑 근거 뺄게요. 연장인데 앞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5년짜리 3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45년이잖아요. 15년이잖아요. 합치면 60년까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 담을 수가 있고요. 자, 기간 종료되면 미리 3개월 이상 알린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왜 이슈가 되냐 하면 우리가 이 임야 같은 거 거래할 때 보면 몇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몇 자리를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조가 이것밖에 없어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이제 91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가 나왔는데 이게 밑에 타 법률 우리 알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바르면 농지증 안 바르도 되고 금인 바른 걸로 본다. 그 점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92페이지 우리 관련 판례 딱 한 번 기출됐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되는 분에 한해서 봐주시기 바라고 밑에 표가 있죠. 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때 토지거래 허가증, 금인, 농지증 보시게 되면 먼저 뭐 보냐 하면 상속을 보세요. 부모 잘 만난 죄밖에 없어요. 다 없습니다. 하되 판결은 다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경매와 공매는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와 밑에 있는 공매, 이건 농지증만 바르면 되고 토지거래 허가와 금인 안 바라도 된다. 요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증여는 특별한 거 없어요. 자, 이제 93페이지 우리 농지죠. 농지. 생각보다 우리 핵심적인 거 골라내면 얼마 안 가요, 시간. 네. 뭐 학원처럼 농담하고 이러면 이제 더 오래 가겠지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녹화 도중에는. 농지 같은 경우 우리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농지인가. 농지라고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 농업인이다. 농업인만 하게 돼 있어요. 농업인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아니면 어떻게 될까? 자, 이제부터 봐요. 농업인은 소유제한이 없습니다. 농지 소유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농사를 업을 안 하면 소유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유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 농사를 업을 하겠죠? 그래서 농업경영 계획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농사를 업을 할 사람은 어떻게 작황을 할 것인지 경영 계획서를 들고 와라.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농지증, 농지취득 자기증명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소유권 이전용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은 이거 없이 그냥 쭉 해서 여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농지증.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해서 여러분 농지 같은 경우 농지 제외 먼저 기억해 주세요. 3년 미만의 농지, 형질 변경하지 아니한 임야, 수지법에 따른 초지. 그리고 밑에 2번에 보면 소유 제한 나오죠. 원칙적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 못한다. 얘들만 원래 하는 거다. 하지만 소유 상한이 있다는 것은 소유 제한이 있죠. 이 사람은 농업인이 아니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일단 숫자 시험에 잘 나오는데 1만 이내. 상속 8년 미줄하시고요. 1,000제곱미터 미만은 주말 체험 육농 세대 합의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농지증 얘기 이게 이제 단독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일단 농지증은 농업경영 계획서를 하고 오는 게 원칙이다. 왜? 이 사람 중심이니까. 그리고 농지 우리 발급을 어디서 하냐면 이것이 시, 군, 구, 엄면인데 이 엄면이 나오면 구는 빠지게 돼요. 자, 그 얘기 기억하고요. 3번에 신청 바른 날로부터 4일 가는 것은 이거 받고 오면 얘가 4일이지만 얘처럼 안 바르면 2일 이런 얘기를 띄고 있고요. 자, 이제 94페이지 주말 체험 농농이 나오는데 여기 있죠. 소유 제한에서 여기 잘 나오는 게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농, 귀농 할까요? 귀농, 우리 8년 그리고 이건 1만이지만 여기서 주말 체험 농농 같은 경우는 단독 문제로 잘 나옵니다. 주말 체험이에요, 체험. 다른 키워드가 필요 없어요. 주말에 놀러 온 겁니다. 놀러. 그래서 전국 팔도 다 자동차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주말 체험은 세대별 합으로서 1천 미만이고요. 그리고 농지증 필요하나 농업경영계획서 필요 없다.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산 취득 가능하다. 전국 자동차 있으니까. 그래서 동작거리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개인만 가능하지 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래요. 자, 밑에 제재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좀 지울까요? 외국인 토지법. 자, 이것도 어떻게 보는지 설명 좀 하면 여러분 가능하겠죠. 외국인 토지법 같은 경우는 단독 문제로 꾸준히 한 문제씩 나오니까 꼭 잡아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보죠.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외국인 토지 취득법이라고 하시면 한결 더 편할 거예요. 위에 적을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외국인 하면요. 시민권자와 50% 이상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두 사람입니다. 해서 이 시민권자와 50% 이상의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상은 토지만 되는 것이지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취득할 것은 권리 행동은 취득만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위에 특징을 보시면 토지, 외국인 소유권에 대해서 하는 거다 나오죠. 그리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어떤 협의가 있을 때 그걸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취득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취득을 보시게 되면 내용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사후 신고와 사전 허가 있는데 사전 허가 먼저 봐주세요. 사전 허가에서 여러분이 양가로 2번을 보세요. 즉 뭐냐 하면 외국인이 와서 군사 지역이나 문화, 생태, 야생, 군문생생 하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군문생이라 하는데 이 군사, 문화, 생태, 야생 이 4개 중에 하나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인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이 사전 허가 중심으로 가고요. 인가입니다 라고 해, 그러니까 군사, 문화, 생태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사후 신고가 와요. 이거 먼저 따져야 돼요. 군사, 문화, 생태, 야생인가요? 아닌가요? 이면 사전 허가, 아니면 사후 신고고요. 다시 사후 신고는 이제 사고 나서 신고합니다. 특징을 잘 보세요. 책 보지 말고요. 이건 미리 허가 받아라. 인허가는 강력성을 띠고 있거든요. 안 하면 제재가 오게 됩니다. 이때 요것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허가를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라고 되는 것들은 대다수 징역 또는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형사처벌로서 2년에 2천 해서 징역 또는 벌금이 나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좀 적어드릴게요. 프린터 보면 되니까. 하지만 사후는 하고 나서 신고하라. 좀 경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효합니다. 유효한 것들은 보통 과태료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후 신고를 보게 되면 우리가 법률 행위, 법률의 규정 이런 것처럼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들이 있고요. 또는 계약 외가 있고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인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변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3가지로 갈라집니다. 자, 프린터 보세요. 사전 허가는 허가 없이 취득 시 무효, 15일 이내 유무를 검토해줘야 되죠. 제재 중심으로 보세요. 2년에 2천입니다. 여러분 이 제재는 뒤에 가면 표가 제가 좀 넣어놨어요. 이 제재 문제는 단독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뒤에 가서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사후 신고 보세요. 계약 외 계속 보유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이 계약은 체결로부터 60일 그리고 계약 외는 계속 보유는 취득일로부터 6월인데 이때 계약 다시 보세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매매 교환 증여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뭐냐 하면 이 계약은 분명히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와 시효했는데 이 계약의 내용이 뭡니까? 매매 교환 증여가 되고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토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혹시 부동산 거래 신고자한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 토지에 들어가죠. 그리고 매매에 들어가죠. 이렇게 일치가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그건 15일이잖아요. 벌써 했기 때문에 외국인 토지법 받지 않고요. 60일이죠. 참 부동산 거래 신고 60일이고 주택 거래 신고 15일이죠. 그래서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가 우선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 토지법 안 받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는 이 주택 거래 신고도 15일. 주택을 지으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정리합시다. 주택 거래 신고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이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은 하지 않는다. 해서 밑에 기타를 보세요.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거래 신고 하게 됨. 이것을 여러분이 사전적으로 했기 때문에 외국인 토지법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계약은 체결로부터 60일, 계약 외는 취득일로부터 6월, 그리고 변경일로부터 6월인데 이때 계약 외를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유, 실제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인데요. 이때 상속, 경매, 판결, 판매권 행사에서 이 경매만 조심하고 나머지는 그냥 취득일로부터 6월이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여기서 경매만큼 어떻게 대금 완납시라고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계속 보이는 뭐 변경일로부터 6월 하면 되겠죠. 자, 외국인 적용 범위는 했습니다. 요 관점 잘 정리해 두세요. 시험에 다발입니다, 이거. 그 위에 내용 보면 안 나온 적이 없잖아요. 자,
자, 96페이지는 제가 참고로 좀 넣어두었어요. 한번 훑어봐 주시고요. 자, 이제 97페이지 밑에 표를 좀 보는데요. 이제 제가 정리할 시간이 왔네요. 제재. 여러분, 제재는 세 가지 중심으로 기억을 하면 돼요. 세 가지. 투기, 과열, 지구. 요거 어떻게 보냐면 위에 투기, 과열, 지구는 주택이다. 그리고 밑에 투기 지역은 부동산이다. 요거 먼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고요. 밑에 제재가 나오죠.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어떤 제재 받나요? 토지거래 허가제. 허가제요. 어떤 제재 오죠? 2년에 30%. 이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이 사전허가, 외국인 토지법에 사전허가 안 받으면 어떻게? 2년에 20%. 맞나요? 아니요. 2년에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투기 과열지로 나오죠? 요거는 3년에 3천이에요. 알이 삼삼하게 잘 내게 돼 있잖아요. 그 시험 잘 나와요. 그 투기 지역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고요. 그 주택거래 신고는 여러분의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때 주택거래 신고를 좀 제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칠판 좀 보세요. 여러분이 이 주택거래 신고가 있는데요. 이 신고를 주택이나 아파트를 유상거래를 통해서 하게 되면 15일 이내 신고를 하잖아요. 이때 거래를 누가 하는가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일단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거짓신고, 제재가 이렇습니다. 거짓신고가 있고요. 그리고 신고하지 않는 미신고와 신고를 했는데 느리게 짓는 것을 태만신고라고 해요. 태만이라 해드릴게요. 거짓신고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거짓신고는 이것이 당사자가 했는가 또는 개공했는가. 이 당사자가 하게 되면 이건 주택법을 따라갑니다. 주택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취득세 5배 이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공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개공에는 취득세 3배가 돼요. 하지만 미신고나 태만은 전부 다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를 좀 해주기 바라고요. 좀 적어 놓으세요. 자, 이제 98페이지 예전 금액 참고로 좀 보시고요. 예전 금액이 언제 나오는가? 그 2번 있죠. 양갈래 2번. 그 내용 중심으로 봐주시면 돼요. 나머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참고로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거래 예전 금액이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이거와 구별해서 있어요. 거래 금액이라고 있어요. 거래 금액. 이 거래 금액은 실제 거래 계약서와 부동산 거래 신고 정도 금이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99페이지 확인 설명서 양식이 있는데 이거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101페이지를 좀 보세요. 101페이지. 101. 먼저 확인 설명서 로마 숫자 1이 나오죠. 우리 요거 먼저 보기 전에 99페이지 요거 한번 훑어보세요. 중간에 기재사항 요거 다 보셨다는 가정에서 수업 들어와야 돼요. 자, 이제 할게요. 자, 101페이지 뭐 확인 설명서 로마 숫자 1이 있는데요. 우리가 확인 설명 종류는 1부터 해서 4까지 총 4개가 있고요. 1이 주거, 2가 비주거, 3이 토지, 4가 나머지 입간국인데 한국어와 외국 영어 이렇게 각각 4개, 8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시게 되면 가장 큰 난이 확인 설명 자료 하나씩 볼까요? 일단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단독 공동 매매 교환 임대 체크하시면 되고요. 확인 설명 자료는 여러분이 권리 취득 예정자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이 부족하게 되면 밑에 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누구한테 합니까? 권리 이전자죠. 이때 권리 이전자에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 거부하더라. 그러면 권리 취득 예정자에게 알리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서로 기재하라.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자, 밑에 큰 로마 숫자 1 기본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개공이 확인하는 거고 하나 넘기게 되면 세부적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개공이 직접 확인한다. 그리고 로마 숫자 3은 중개보수는 영수증 역할을 하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본 확인사항 보면 대상물건 표시는 우리가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을 보면 되는데 이때 건축물에서 여러분 주의할 것이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만큼은 현장 조사를 통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향 위에 용도가 있죠. 용도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 3번에 토지 이용 계획이랑 공법성 내용란에 있는 게 아니고 기본 사항에 있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자, 권리관계는 우리가 등기부를 보면 될 것이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경우는 절차가 조금 복잡습니다. 4가지가 있다 정도 기억하고요. 지역 지구 오른쪽에 보면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이 있는데 이건 시군인가요? 시도인가요? 시군입니다. 시군 조례가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입지 조건은 우리가 도대주 교판기에서 앞머리말 좀 동그라미 하시고요.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건물이 있을 때 우리가 뭐 위탁 관리한다, 자가 관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번에 비손해 시설 가는 것은 반경 1km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선입니다.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 1km 가는 건요. 우리 미선 시선인가요? 비선의 시선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런 말 했죠. 반경과 직선 이랬는데 직선은 일단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반경일까? 이것도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것만큼은 아닙니다. 직선일 확률이 높습니다. 높아요. 우리 해석상 반경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공법 문제에서 어떤 거리가 나오게 되면 통상 아무런 말이 없으면 아무 말 없이 처리해 주면 되는데 많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직선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것도 기억하고요. 그리고 거리 예정 금액이 나오죠. 그리고 취득시 부담할 종류 및 세율. 조금 뒤에 다 외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확인 사항 같은 경우는 개공이 직접 하는 것인데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 이게 뭔가요? 미공시죠. 이건 개공이 직접 확인해라. 그리고 내외부 시설물의 경우는 우리가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우리 앞서서 이런 거 봤죠? 입지 조건, 도대지 교판요. 이런 거 안 돼서 와 그릴 필요 없습니다. 저도 강의 지겹게 했어요.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경 조건. 그 밑에 보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환경 조건이 12번에 있네요. 12번. 일조량, 소음, 진동인데 여기서 비손의 시선은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으로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외부 시설물. 내외부 시설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축물 벽을 기준으로 안에 있으면 내부, 밖에 있으면 외부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자, 요거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벽면 도배 이렇게 생겼고 환경 조건, 일소진, 진동 글자 상네요. 그렇게 해주고 중개보수 실비 금액 영수증 역할을 할 게 그 옆에 상주되어 있다. 부가세는 이제 별도로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단고 표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부가세는 별도로 그리고 밑에 매도 매수인의 서명이 있죠. 선명의 경우 이 매도 매수인은 조금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개공과 당소국은 서명 및 날인이지만 받아가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근데 관해상 둘 다 해줘요. 그리고 개공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작성 설명이 103페이지 있는데 그건 꼭 한번 읽어 두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정독해가 꼭 읽어 두시고요. 자, 저는 99, 100페이지를 중심으로 설명할 겁니다. 자, 구구를 보면 우리가 유형 한국어, 영어 각각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재사항을 보시게 되면 주거, 비주거, 토지, 입간공인데 조금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주거에는 존재를 하는데 비주거에는 없는 거 뭐예요? 라고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다 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씩 해볼까요? 먼저 개공이 기본 확인하는 거 있고 개공이 권리 이전자 묻는 세부적 내용이 있고 그리고 중개보수 있는데 이때 여러분이 개공이 직접 확인할 사항과 묻는 것의 구별성은 꼭 구별해 줘야 돼요. 자, 1번부터 8번까지는 내 스스로 9번부터 12번은 묻는 거. 짧은 게 뭐예요? 9, 10, 11, 12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외웁니다. 뭐 여러분이 그 밑에 적혀 있어요. 큰 3번에 실제 권리관계를 미공시, 내외부 시설물, 벽면 도배, 그리고 환경 조건, 일소진이라고 외우시면 해결됩니다. 자, 위로 다시 올라오세요. 자, 로마 숫자 1 주거용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대상물건 표시에 주거와 비주거는 토지를 디디고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 토지와 건축물. 하지만 나머지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입니다. 토지와 입간고. 그리고 권리관계는 등기부 등본 알 수 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고요. 토지 이용 계획은 대상물건 표시에 토지란 글자들이 있는 것만 가능하고요. 입지 조건 중에 도대주 교판 5가지가 있으면 주거, 도대주까지 있으면 비주거, 도대까지 있으면 토지. 그리고 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물 관리이기 때문에 대상물건 표시에 건축물의 키워드 있는 것들밖에 동그라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손해시설은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비손해시설은 주거와 토지 두 가지가 있지만 환경 조건이라고 밑에 있는 것은 주거에만 있다는 거 구별해 주고요. 그리고 모두 다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며 취득시 조세는 여러분 그 조세 유형과 세율 함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실제 권리관계는 우리가 미공시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내부시설, 외부시설인데 이것은 뒤에 건축물이란 글자가 있는 것처럼 위에 대상물건 표시란에 건축물이 있으면 뭐가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벽면 도배 둘 다 있으면 주거, 벽면까지 있으면 비주거, 그 환경조건 일소진 3가지 있으면 주거 기억해 주시고요. 중개보수는 다 있고 실제 시험에서 모두가 있는 거 고르시오 이렇게 해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99페이지에 있는 것을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래 큰 3번은 이거예요. 여러분 앞서 있지만 미공시 그리고 여러분 내외부 시설물, 벽면 도배, 환경 조건 다 있는 게 뭘까? 주거. 그럼 비주거는 어디까지 있을까? 벽면까지 있다. 나머지 토지와 입간공은 미공시까지 있다.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제가 문제 풀 때 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100페이지 보시면 주의사항에서 임대차일 때 생략되는 게 있고 제외되는 것이 있다. 생략의 경우는 우리 토지이용 계획 공시지가 이건 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일 땐 제외한 그 조세, 취득이 다는 조세 이런 거 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쉬고 중개 실무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